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요즘 타이거 ETF가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ETF 운용사답게 각종 우량 ETF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테크 탑10 ETF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타이거 반도체 ETF와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ETF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기 전에 반도체가 무엇인지, 이 산업은 과연 장기로 가져가기에 괜찮은 섹터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도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도체는 전기나 열에 대한 저항이 낮아서 전기나 열이 잘 통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이때 도체는 전기나 열이 공급되는 한 계속 통하는 물질이지만 반도체는 이걸 자체적으로 끊었다 보냈다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신호를 끊었다 보냈다 하면서 마치 모스부호처럼 신호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신호로 입력, 출력, 감지, 연산, 변환, 저장, 전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컴퓨터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미래에서 반도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젖줄입니다. AI, 클라우드 산업,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모바일 혁명, 5G, AR, VR, 드론, 로봇공학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 섹터에서 반도체는 핵심입니다. AI와 자율주행처럼 정보 처리가 주된 목적이 되는 사업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클라우드 산업,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에는 정보 저장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할 용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반도체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설계할 능력은 없지만, 애플 같은 회사에서 칩을 설계해서 주면 생산하는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분야에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기업이죠. 오늘은 우리가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내부에서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찾아보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생산 설비 기업까지 통째로 보유할 수 있는 ET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표로 가보시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4가지 ETF를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한번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반도체 ETF 하면 SOXX를 꼽을 수 있는데, 추종하는 인덱스 지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할 점이, 이번에 상장된 미래에셋의 타이거 반도체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래로 살짝 내려와서 요 SOXX와 타이거 ETF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결론을 적어놓긴 했지만 종목이 100% 일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 NXP, 램리서치, KLA, ASML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심지어 비중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순위가 바뀐 엔비디아와 퀄컴을 보더라도 7.57%, 7.64%, 7.57%, 7.58%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 내지 두 자릿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가지는 같은 ETF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SOX는 미국에 상장된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ETF이고, 타이거 반도체 ETF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 원화로 거래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SOXX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운용사는 미래에셋, SOXX는 블랙록, SMH는 바네크, XST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자산 규모는 SOXX가 가장 크고 SMH가 두 번째, XST가 세 번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은 셋 다 2000년 초반에 상장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상장된 걸 볼 수 있고, 미래에셋 ETF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상장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0.49%, 46%, 0.35%, 0.35%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형 ETF 치곤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네요. 배당률은 아무래도 성장형 ETF다 보니까 1%가 되지 않고
그냥 0.21%나 0.71%나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거 반도체는 미정이라고 적어놨는데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투자 신탁 분배금, 이게 배당금이죠. 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 분배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공시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거의 99% 일치한다고 말씀드렸던 SOXX의 배당금이 0.7%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 이 투자신탁 ETF의 운용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만약 부족하게 되면은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배당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고배당 ETF면 말도 안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시당초 배당금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배당금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고는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배당 지급 주기를 한번 보면 SMH만 연배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기 배당입니다. 보유 종목 수는 제가 여기 이거 오타를 냈는데 20개가 아니라 30개입니다. 30개, 30개, 25개, 38개로 XSD가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의 종목 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타이거 반도체가 만원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고, SOXX는 50만원, SMH는 28만원, XSD는 21만원입니다. 매일 조금씩 사 모으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나 한화로 편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거 반도체가 SOXX보다는 타이거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 ETF가 운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률은 알 수가 없지만 SOXX와 아마 동일하게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SMH와 SOXX의 수익률도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XSD는 밑에서 종목을 살펴볼 때 한번 보겠지만 종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간단하게 탑10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좀 넘어가고, SMH가 앞에 두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 줄로 정리하면 TSMC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TSMC가 15%나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아래로는 뭐 SOXX랑 비슷한 비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NXP도 4%대로 비슷하게 담고 있고, 브로드컴이나 텍사스, 인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전부 SOXX에 들어있는 종목들이죠. 따라서 TSMC,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직접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SMH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XS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X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 비중을 적어놓지 않았죠.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는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 아닌 동일 비중 방식입니다. 따라서 NXP부터 마지막에 있는 38번째 기업까지 전부 다 2%대로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종목을 보셔도 거의 다 2%대로 나눠져서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TF들의 수익률 비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붉은색이 SOXX, 노란색이 SMH, 녹색이 XST입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지금 현재는 SOXX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너무 애매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 가장 대표되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 지수이듯이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지수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타이거 반도체,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SOXX 말고 타이거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SOXX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산 규모 자체가 지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나는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SOXX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반도체를 통해서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강점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이 수익률에서 플러스 16%가 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사기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셔서 강제 장기 투자도 하실 겸
자산을 좀 빠르게 불려나갈 겸 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MH인데 SMH는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TSMC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존을 너무 사고 싶은데 비싸서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알아본 ETF가 XLY였죠. 마찬가지로 TSMC를 너무 갖고 싶은데 이 TSMC의 주당 가격이 좀 부담이 되고 한 종목만 갖고 있기엔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SMH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ETF도 운용사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자산 규모가 굉장히 튼튼하고 수수료도 심지어 블랙락보다 저렴하며 한 주당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SD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비교적 우량한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목 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앞서서 알아본 ETF들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앞선 ETF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반도체 시장과 이런 반도체 E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타이거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 삼성전자 빼고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이 제도적인 면에서 미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기업이랑 미국 ETF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우량 ETF들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내 자산운용사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NXP 반도체 그리고 애플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세 가지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ETF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